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큐 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큐 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2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IT큐 수험자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 따닥. 네. IT큐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되어지면 감독 선생님이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라고 해요. 네.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이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 저장할 때 이름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 문제들 배포하는 시간이 진행되어져요.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네. 파워포인트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피스 계열은 2016만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016 버전.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해서 실행키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배포되어진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맞춰가지고 답안 파일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위치는 고정입니다. 내 PC의 문서의 IT큐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F12번 기능키 F12번 기능키 중에 제일 큰 숫자 값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림으로 저장되어 상대가 바로 실행돼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큐 폴더 안에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네 바로요 확인할 사항은 답안 작성 요령 스킵하고요. 파워포인트는 바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체 구성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만 부러집니다. 네, 슬라이드 크기 A4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외에 다른 용지로 설정하라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디자인 탭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본 메뉴의 끝단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누른 다음에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크기는 펼치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 A4 용지 선택 확인 클릭하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맞춤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비가 약간 줄어들어요. 너비가 약간 줄어들고 A4 용지 설정 끝났어요.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세 가지 제목 설정하세요. 하단 로고 삽입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참조해서 목차 슬라이드 참조하도록 하겠는데요. 파악해보면 작업의 대상 뭐냐면 여기 제목 영역 제목 뒤에 꼭 도형 두 개 포개지는 걸로 밑에 깔려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단 로고와 페이지 번호 요렇게 하단 로고 이미지하고 페이지 번호. 자,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작업할 텐데 이렇게 하세요. 공식화 하셔가지고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보기 탭 클릭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에서 첫 번째 거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목록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타나는데 위에서 세 번째 거 이름값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세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요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제목 상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서 요 꼭지점이 여기에 맞춰지게끔 이동시키세요. 요렇게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렇게 이동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있는 이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을 전체 너비로 하세요. 전체 너비로 넓힙니다. 요렇게 넓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 두 개를 삽입해야 되는데 문제지를 보고 삽입된 도형의 종류를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약간 위치 조정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깔린 도형을 확인해 보니까 밑에 깔린 도형은 오각형 도형이 좌우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관건은 도형에서 관건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줄이고 또는 시간이 부족하고 차이점은. 그래서 도형을 자주 보셔야 돼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클릭한 다음에 목록 중에서 오각형은 블로그가 살펴에 있는 두 번째 줄 중간 딸에 있는 요 오각형 클릭하고 문제지 참조해서요.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한 높이값 대비 하나, 둘, 셋, 한 4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단까지 사용을 하는데 최초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정합니다. 첫 번째, 채우기 색깔. 채우기 색깔을 기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합니다. 추천은 황록색 추천드리겠고요. 문제지는 흑백이 아니라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거는 황록색이 세 번째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윤곽선 없음을 요구해요.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두 가지 설정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을 안 해줘도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이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돼 있어요. 네, 좌우 대칭 돼 있어요. 도형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확인해 보니까 네, 팔각형 삽입된 걸로 확인돼요. 삽입 탭의 도형이 기본 도형이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네, 팔자대에 있는 도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서요. 네, 대략적으로 위치 네, 잠시만요. 네, 크기를 약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게 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 눈대중으로 가운데 정도 하고 채우기 색깔 자체를 좀 더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요 높이값을 보니까 밑에 있는 요 라인 정도로 맞춰져서 배치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됐고요. 목차라는 글자가 이 도형보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글자가 보이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에 보면은 해당 이 제목에 대한 글꼴, 가로 수평 정렬, 색깔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이 맞춰가지고 제목 글꼴은 도둠 크기는 40 흰색으로 하라.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나갈 때 그 다음에 크기는 40으로 해 40.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해 글꼴색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네 하라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도형 선 없음 요구합니다. 하단 로고에 대해서는 로고의 종류 내 PC 문서의 ITQ 픽처에 로고 1.jpg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삽입 탭으로 간 다음에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리면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어디에 내 PC의 문서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요 그림과 문제지를 여러분들 그 설명 문구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해당 이 그림 파일 없으신 분들은 설명 문구에 있는 링크 네, picture.zip 다운로드 받는 그 주소로 가셔가지고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네, 해당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시고요. 요 픽처 폴더를 앞쪽을 푸세요. 자, 시험장에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진행 안 하셔도 되는데 시험장 환경으로 내가 연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 PC의 문서 폴더 안에 ITQ를 만드시고 그 ITQ 폴더 안에다가 요거를 압축을 푸세요.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압축 푸셔가지고 픽처 폴더 안에 이 이미지들이 네
선택될 수 있게끔 하신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보다 시험장 환경으로 연습할 수 있으세요. 네. 다시 한번 삽입의 이미지의 그림,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느냐 하면 로고 1, 네, 로고 1 ABC 주식회사 삽입, 이렇게 삽입되어집니다. 꼭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걸 반드시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 도구 서식의 조정 그룹에서 요 색을 선택합니다. 조정 그룹에서 요 색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회색 영역에 마우스로 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회색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져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요 크기 및 위치, 네, 설정을 하는데 목차 슬라이드의 왼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크기를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줄여요. 한 이만큼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날짜 상자 있어요. 요 날짜 상자 정도에 포개지게끔 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한 요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번호 영역 상자 바닥글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네, 요 꺽쇠 샵 꺽쇠 돼 있는 거, 요게 번호가 표시되어지는 상자인데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조건에는 없지만 추천입니다. 네, 16 크기로 조정을 하시고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이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를 시켜야 되는데 삽입 탭에 가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및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을 하시고 이 절차 그냥 공식화 시키세요. 머리글 바닥글 예약 상자에서 체크박 2개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꼭 요 조건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 그리고 모드 적용을 누르세요. 모드 적용. 자,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으니까 빠져나옵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왔을 때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이 레이아웃 종류가 이거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목록 선택, 목록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 엔터키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6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 60점 몇 점 마무리됐습니다. 자, 문제지의 구성적인 부분 자체는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이 40점 몇 점입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인데 순서를 1, 2, 3, 4, 5, 6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이제 풀이 절차를 시험장 환경으로 실전으로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다섯 번째부터 공략하세요. 차트 슬라이드부터 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제목 이렇게 3점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부 조건이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네, 문제지를 참조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을 문제지에 맞게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하고 3점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해당 이 문제지 해당 저희 설명 문구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A4 용지로 변하는 문제지기 때문에 네, A4 용지로 인쇄하셔가지고 네,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A3 A4 용지 2장 합친 거 큰 종이 한 장이 양면 인쇄된 걸로 네, 배포가 되어집니다. 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여기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래프 아이콘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고정적으로 차트 종류는 묶어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 막대형 기본값 묶어 세로 막대형 확인만 하시고 확인. 차트 작성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면 엑셀 창이 이렇게 떠요.
엑셀 데이터 입력창에다가 해당 문제지 차트 밑에 있는 데이터표, 요 차트 밑에 있는 요 데이터표 요 자체를 입력을 합니다. 문제지를 보고 요 입력을 할 때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하는데 요 내연기관 요 부분이 가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목 부분에다가 요렇게 네 순차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연료 생산과 조립 폐차가 계열이에요. 자, 그러면 항목 1을 클릭한 다음에 내연기관차 엔터. 그 항목 2에다가 하이브리드 차 엔터. 항목 3 수소 전기차 엔터. 전기차 엔터. PHEV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1을 클릭한 다음에 연료 생산 오른쪽 방향키 조립 슬러시 폐차. 계열 3은 필요 없는데 요 열 단위를 삭제합니다. D열을 클릭합니다. D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야 깨끗하게 지워져요.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내연기관차 연료 생산 이 4.6이에요. 여기다가 4.6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연료 생산차 생산은 3.4 문제지 보고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17.7, 그 다음에 전기차는 14.8, 그 다음에 PHEV는 10.2 이렇게 됐다, 그죠? 그 다음 조립폐차 내연기관차 6.1, 6.2, 수소전기차 9.5, 5.4, 5.4, 그 다음에 6.4 이렇게 네, 오타 안 나게 잘 입력하셨으면 X 눌러가지고 창을 닫으시면 돼요. X 눌러가지고 엑셀 데이터 입력 창을 닫습니다. 자, 기본 차트 작성되어졌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차트의 위치가 요 이격 간격이 요만큼만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위로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요 테두리를 선택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요. 네. 자, 기본 차트 작성이 되었으면 기본 차트를 먼저 세부 그 상세 편집하기 전에 레이아웃 종류를 바꿉니다. 레이아웃 종류를. 문제 출력 형태의 차트는 하단에 이 데이터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데이터표가 없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꼭 데이터표 삽입된 차트로 하게끔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여기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총 11개 중에 5번째 거 5번째 레이아웃만 밑에 데이터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5번째를 클릭하세요. 레이아웃은 5로 적용한다. 클릭. 공식화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축제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축제목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 삭제하세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세부 조건 전에 요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묶은 세로 막대는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글꼴 도둠의 16의 외곽 설정하라.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홈탭에 글꼴에서요. 네, 글꼴을 서체는 도둠. 그 다음에 16 크기. 도둠의 16 엔터. 그리고 외곽선은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 실행되어지면 외곽선은 테두리 펼치고요. 실선 선택하고요. 색깔 종류 검정 테마색이 두 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끝났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네. 제목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 제목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차트 제목 내용을 문제지 승용차 10년 사용시 탄소 배출량 이렇게 네, 입력하고요. 이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조건에 맞게끔 글꼴 궁서 24 굵기 홈탭에 글꼴 네 서체를 궁서 오른쪽 방향키 여기 탭키 눌러가지고 이동시켜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크기는 24
굵게 글꼴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 이용해서 채우기는 깡통의 채우기, 단색 채우기, 그리고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여기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직 첫 번째 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테두리 설정은 요 테두리 실선으로 하시고 검정 됐고,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아래쪽은 두 번째 이 오각형을 선택해서 효과의 그림자 펼치고, 그 다음에 옵셋 아래쪽은 이 미리 설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에 옵셋 아래쪽 두 번째 거가 옵셋 아래쪽이에요. 밑에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이름값 확인되죠? 옵셋 아래쪽 선택하시면 차트 제목의 세부 조건 충족됐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고정이에요.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반드시 이렇게 요구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 작업창의 이름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어야 돼요. 채우기는 깡통 선택하시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거 고정이에요.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 XY가 만나는 영역, X축 Y축이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흰 색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첫 번째 거, 테마직의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서 조립 회차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변경하고 보조 지정하라. 먼저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막대 그래프 중에 선택하기 쉬운 거, 큰 거 하나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바로와이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질 거예요.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콤보 부분에서 수정 대상 계열이 조립 회차예요. 그리고 조립 회차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전용이 네 번째 거 고정이에요. 표시 있는 꺾어 전용. 그리고 보조축 체크합니다.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도 끝났고, 값표시 수소 전기차의 연료 생산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17.7 요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처리하라 라는 부분인데, 수소 전기차의 막대 그래프에 위에 17.7 표시하라. 수소 전기차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면 다른 막대 그래프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면 돼요. 바깥쪽 끝에 17.7 표시되어졌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있는 부분 자체는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문제지를 보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세로값축, 그 다음에 이 세로값축 주는검선 없애고요. 보조 세로값축 요 이제 수정해 주도록 할 텐데, 출력 형태를 문제지를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축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값이 0. 자, 표시 형식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출력 형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고, 다르니까 해당 이 세로값축 숫자값을 선택하세요. 세로값 숫자값 선택하면 축서식 작업창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그래프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 자체를 숫자로 하세요. 숫자로 하고 소수 자릿수를 1로 하세요. 범주를 숫자로 소수 자릿수를 1로 하고 엔터키 눌러보면은 이렇게 0.0, 2.0, 4.0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이 축선 자체를 깡통 눌러가지고 깡통에서 선을 실선으로 하고 검정으로 하세요. 깡통, 선, 실선으로 하세요. 실선. 그 다음 내연기관 선택하시고요. 내연기관 선택하고 또 테두리 실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요 실선으로 검은 선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 수평 주눈금선, 세로값축 주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요.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지워요. 하얗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조 세로값축을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 0.0, 3.0, 12.0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요 축선 실선을 해야 되니까 순서상으로 먼저 요 숫자값 보조 세로값축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실선을 하면 요렇게 뾰족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이펀 표시가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아이콘, 축 옵션. 축 옵션 말고 축 옵션도 해야 되고, 축 옵션이 간격이잖아요. 간격이 3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요 1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축 옵션에서 주 단위를 1.0을 3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하면 0, 3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하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요렇게 수정하면 수정이 됐어요. 0.3, 6.3, 0.0, 3.0, 6.0, 9.0, 12.0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부 조건에 요구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이 꺾은 전형에 대한 요 표식 마른 문데 저희는 동그라미예요. 요거 선택한 다음에 꺾은 전형을 선택하세요. 꺾은 전형을 선택하고 깡통 절차 그냥 고정화시키고 연습하세요. 꼭 요렇게 깡통 표식을 누르세요. 표식 옵션 눌러서 펼쳐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의 모양 종류를 문제에서 마름모 돼 있고 크기를 추천입니다. 12로 수정하세요. 5를 12로 수정하게 되면 그의 문제지하고 같은 크기가 될 겁니다. 채용 색깔 설정은 안 바꿔줘도 된다 그랬어요. 문제지가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자, 요렇게 조건에 없는 부분 편집상 편집했고요. 마지막으로 도형사를 봐라 스타일 미세요가 파랑 강조 1 글꼴 굴림의 18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이제 단위라고 입력되어져 있는 요건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삽입 탭에 오각형이네요. 도형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중간 오각형을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위치값 참조해서 4자 정도로 하고 높이값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삽입 완료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단위 콜론 소문자 T 대문자 C O E 소문자 E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문제에 보면은 이 스타일이 고정이에요. 미세요가 파랑 강조 1만 요구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 도형 스타일의 이 펼침 버튼 누르세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이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 중에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이름이 미세요가 파랑 강조 1 클릭 그 다음에 굴림 18포인트로 하라 홈 탭에 글꼴 서체 굴림으로 하고 탭키 됐네요. 18 됐네요. 요렇게 하면 차트 편집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완성된 결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4작업 넘어갈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10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80점 차지합니다. 마찬가지 순서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를 참조해서요. 표 슬라이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이 제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 온실 가격 요대로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고 제목 입력란 클릭 2점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 그리고 문제 출력 형태를 설명을 드리면 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요 부분이 표이고요. 표의 줄수 2줄, 칸수 2칸 파악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상단 도형, 여기가 좌측 도형이에요. 먼저 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수 3줄, 칸수 2칸. 표 삽입. 텍스트 입력 상자의 첫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누른 다음에 열수 칸이에요. 2칸. 행수 줄이에요. 3줄. 2열 3행 확인. 모양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해서는 세부 조건에 보면 표 스타일 조건 주어져요. 테마 스타일 강조 2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표 스타일에서 펼침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에서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테마 스타일 1이 여기에요.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강조 2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2는 여기부터가 테마 스타일 1 강조 1 강조 2 요게 강조예요. 이름값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이 뜨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2 맞죠? 요거 클릭. 자, 색깔이 알록달록인데 문제지는 단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하세요.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 단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및 크기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표의 시작점은 요 점이 표의 시작점이고, 끝지점은 여기가 끝지점이에요. 끝지점은 슬라이드 번호 가늠해서 기준으로 잡아서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제목에 2부터 한 요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값은 위에 높이값 정도로 벌어져 있네. 그래서 꼭지점을 맞추세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꼭지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추세요. 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만큼 가격으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끝지점은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요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엔터 발생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문제지 인쇄하셔가지고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설명 문구에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놨어요. 운송수단, 쉼표 엔터, 소각로, 온실가스 발생, 화학공정. 네, 두 번째,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와 엔터키, 스팀 생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다음, 수입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엔터 기업 경계로 들어온 전기와 스팀. 마지막 세 번째 줄 내용 입력합니다. 문제지를 보고, 기업의 소유나 통제, 기업의 소유나 통제 외 시설에서 엔터키 발생한 온실가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쉼표, 아웃소싱, 활동 쉼표, 엔터키. 밑줄 빨강이 이제 오타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표시거든요. 폐기물 처분, 이렇게 내용 입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해서는요, 먼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문제집 자체에 보면은 4번에 보면 글꼴 읽게 해라고 글꼴 주어져 있어요. 도둠이 18포인트. 제목 외에는 내용을 도둠이 18포인트로 하라. 홈탭에 글꼴의 서체는 도둠으로 하고 크기 18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꼭 표 셀 내에 내용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맞춰져 있어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세요. 네, 가로 가운데는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세로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선택하시면 세로 맞춰졌고, 그 다음에 줄간격이 꼭 약간 벌어져 있어요. 줄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하나 둘 셋 4개짜리 돼 있는 요 줄간격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1.5로 수정하시면 무난합니다. 줄간격 1.5. 이렇게 하면 표 편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도형은 한 세트 만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정의라고 되어 있는, 네, 상단 도형은 밑에 깔려 있는 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려 있는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네요. 삽입 탭에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은, 네, 끝에서 네 번째 거예요. 한쪽 모서리 달리고 다른 쪽은 둥근 사각형. 네,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 3조에서 요렇게 삽입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테두리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세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꾼 다음에 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서 얘를 다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사항에서 기본 도형 설정하는 건 3번입니다. 3번. 두 번째로 기본 도형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게, 네, 사다리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단. 사다리꼴이 요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채우는 게 어두운 게 밑에니까
밑에 채우기 어두운 거 네 이렇게 하시고 위에 밝은 거 그냥 두시면 되겠고 색깔은 어차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라고 입력하고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 돼 있죠. 네 아까 네 도둠의 18포인트 한꺼번에 수정해줘도 되긴 해요.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세트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선택하고 자 네번째 슬라이드부터 두번째 슬라이드까지 놀고 있는 왼손이 계속 도와줘야 돼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엄지검지 가지고 눌러요. 같이 동시에 엄지검지 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만 복사 붙여넣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평으로 했고 네 내용을 대상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좌측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라데이션 전용 아래쪽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직접 배출 네, 한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 선행 아래쪽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한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네,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위치 너비값 가늠해서 사용하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맞추지 말고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요. 왼손으로 Alt, Alt 키 한자 키 왼쪽에 있는 거 누르고 약간 들여쓰기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꼭 좌우 대칭 돼 있죠. 네,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해 볼까요? 직접 배출.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 18포인트. 도둠 18포인트 글꼴 색깔 글자 색깔 검정. 도둠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네 채우기 좀 어두운 색깔로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가 선역 아래쪽이에요. 얘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똑같이 컨트롤하고 시프트 얘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 컨트롤 오른손 엄지 컨트롤 검지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수정사항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네 컨트롤 시프트 복사 붙여넣기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마지막은 기타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가요 제일 먼저 삽입되어졌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데 문제지를 보면 표 테두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해서 표를 맨 위로 올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저는 실전풀이로 소요시간 대비 배점 높은 거를 네, 순서상으로 다섯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네, 슬라이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배점 60점 차지하고요. 네. 출력 형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타, 한타. 자, 먼저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네. 입력할게요. 1점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 범위라고 입력했고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출력 형태를 보면 영타, 한타 돼 있는데 영타가 입력이 빠르세요? 한타가 빠르세요? 여러분들? 영타가 빠르기보다 한타가 입력이 좀 빠르시죠? 한타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밑에 있는 내용을 네, 문제지를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이렇게 합니다. 텍스트 입력란 클릭하고요. 스코프 3 엔터. 그 다음에 스코프 1 네. 스코프 1 한 칸 떨어졌나? 위에 거 어떤가요? 붙었나요?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는데 그냥 붙은 것 같아요. 네, 1. 그 다음에 콜론 탄소 배출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범위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배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스코프 2 한 칸 띄우고 콜론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접 배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엔터키 스코프 3 스코프 3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스코프 3의 내용은요. 물류 및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외부 배출 이렇게 내용 입력이 끝났어요. 자, 문제에 보면은 조건이 고정적으로 글머리 기호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머리 기호. 첫 번째 수준이 마름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준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자, 첫 번째 스코프 3 네, 블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홈탭의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에서 마름모 다이아몬드요. 속이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클릭하고요. 그 다음 글꼴 설정은 글머리 기호 문단별 여기 네 거의 고정입니다. 요구 조건이 굴림에 24. 그 다음 굵게 네, 굵게 눌러주고 줄간격 1.5 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단락 그룹에서 네,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데 꼭 안쪽으로 들여쓰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요만큼 들여쓰게 돼 있거든요. 네. 자, 내용 블록 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스코프 1부터 스코프 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한번 누르세요. 네, 키보드에 있는 탭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탭 눌러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게 됐고, 자, 앞에 글머리 기호의 종류 펼치 번호 눌러가지고 네, 끝에 두 번째 거 화살표 네, 글머리 기호 선택. 그냥 글꼴에 대한 설정 고정이에요. 굴림에 20에 줄간격 1.5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적으로 굴림 20 굵게 아닙니다. 그리고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출력 형태에서 살펴보니까 우선은 네, 한타는 끝났고요. 해당 이 글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 영타의 이 마름모의 위치를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수정사항이 조금 있을 텐데 요 위치를 약간 조정하세요. 이렇게 문제지와 같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를 문제지 하단부에 보면은 직접 배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접 하고 배출 밑에 내려갔는데 얘를 이렇게 높이 조절하면 한 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한 줄 정도 여유 공간 두고 요 아래쪽에 조절점을 한 요 라인 정도까지 줄이세요. 딱 붙이지 마시고 한 요 정도 한 줄 정도 여유 공간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네, 왼손 노는 왼손이 도와줘야 된다.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얘 복사합니다. 네, 테두리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합니다. 영타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S 대문자 영어는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네, 스코프 3 그 다음에 S 클릭 앞에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돼 있네요. 하나만. 네, C 대문자 classified into S 대문자 스코프 한 칸 띄고 1심표 스코프 한 칸 띄고 2심표 and 스코프 한 칸 띄고 3 줄바꿈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대로 입력하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according to the measure amount ranges of carbon emitted by a company 내용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너비 조절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추적하면서 줄바꿈이 되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크기가 네, 안 줄어야 돼요.
꼭 20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크기값 고정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 크기만 문제 조건에 맞게끔 크기 안 줄게만 하면 돼요. 동영상 삽입해야 됩니다. 네,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 선택하시고 문서의 ITK 폴더 내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때 더블 램블 네, 선택해가지고 삽입되어지면 해당 위치 및 크기값 문제지를 보고요. 네, 위치 및 크기값 네, 맞게끔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삽입되어진 거 이렇게 배치 해주고 크기 그냥 둬도 되나요? 약간 줄여야 되나요? 네, 됐고요. 네, 자, 재생 위에 비디오 도구 재생 탭,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세부 조건 고정이에요. 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작을 클릭할 때 기본값인데 요거를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 옆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박스 체크하면 네,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0점 배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차 슬라이드예요.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 입력이나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목차. 그 다음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세요. 문제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 슬라이드는 도형으로 목차 한 세트로 완성을 하고 도형하고 그 다음 글자 상자 네, 조합으로 해서 한 세트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 붙여내기 한 다음에 내용 수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목차 한 세트 완성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고 밑에 깔려있는 도형 파악해보니까 니언자 도형이 네, 삽입되어 있네요. 니언 도형이 삽입되어 있는데 삽입 탭에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 있어요. 요 니언입니다. 요거요. 네, 니언 도형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네, 위치값 이렇게 너비값 참조해서 이렇게 배치했는데 좌우 대칭돼 있어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해당 선 테두리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선 없음으로 돼 있으니까 해당 윤곽선을 없는 걸로 기본 도형 설정을 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 기본 도형 설정은 저기 도형에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했고 그 위에 포개지는 1 입력되어져 있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에 두 번째 저 끝에 두 번째 있어요. 저장 데이터라고 돼 있는 거. 네. 여기 정도? 이렇게. 네. 위로 같이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가늠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거도 마찬가지 테두리 윤곽선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하시고 위에가 좀 더 진한 거니까 선택 도형 채우기 좀 더 진한 거 색깔 네 헛배이기 때문에 구분 안 된다 그랬어요.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은 글상자 하나 삽입합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삽입하고요. 너비값을 저 끝까지 거의 네 하시고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 범위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글꼴 요구 조건에 맞게 수정할 텐데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있어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24로 하세요. 수정하니까 해당 이 글자 상자의 위치 및 너비값이 약간 조절된다. 그죠? 네, 요렇게 조정해서 위치 및 배치 이렇게 적당하게 한 세트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되어진 이 한 세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텐데 너비를 약간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요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까지 계속 놀고 있는 왼손은 도와주자.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시프트 누릅니다. 엄지 검지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네, 총 4개가 되게끔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격 간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네, 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 2, 3, 4,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 혹시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는 경우는 작업 표시줄에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아로 되어 있는 거 경우가 있어요. 이 한국어 입력기로 바꾸시면 네, 파란색으로 되면 이게 영타로 바뀌면서 제대로 입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소 배출 산업개요. 네, 목차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목차가 완성됐고 세부 조건 네, 두 가지 설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네, 네 번째에 있는 요거 네,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6대 있는데 네 번째 글자 탄소 배출 산업개요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하세요. 네. 하이퍼링크 삽입되어 생자 실행되면 반드시 현재 문서로 바꾸고 목록 중에 여섯 번째 거니까 여섯 번째 문제 조건에 맞게끔 슬라이드 6 선택하고 확인. 첫 번째 세부 조건 충족됐고 두 번째 그림 삽입하라. 네. 그림 4.jpg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 4.jpg 삽입합니다. 6개 그림 중에 한 개의 그림 문제 여기 선인장 화분만 남기고 나머지 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조절점이 생기는데 모서리 단 조절점 왼쪽 상단 꺽쇠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네, 오른쪽 하단의 꺽쇠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세요. 요 그림만 선택돼서 보이도록 하고 아무데나 클릭. 자리가 완료됐고요.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이쪽 중도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어요. 60점 배점. 첫 번째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네, 그림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에다 지워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딱 지우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밖에 안 돼요. 네. 도형 워드아트와 그림 이용의 작성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림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되어 있는데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인데 도형 편집의 대상 자체가 요 부분입니다. 네. 피아노 건반대에 있는 거 있죠. 직사각형 도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화면에 세로 따라 한 반틈 정도로 되어 있네요. 네. 삽입 탭에 도형의 직사각형을 화면상에서 한 반틈 정도 크기로 문제지와 맞게 요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꼭 도형 안에 그림 넣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제 조건이 고정입니다. 도형 안에 그림 넣어라. 대상은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2.jp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도형 안에 그림은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의 그림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이 있어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자, 대상은 컴퓨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림이니까 목록이 뜨면 선택을 파일에서로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그리고 문제에서요. 네. 그림 2.jpg 그림 2 선택하시고 피아노 건반 삽입 눌러요. 꼭 대상 그림의 투명도를 50% 설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림 서식. 이 절차 그냥 공식화하세요. 그 다음에 깡통 눌러가지고 여기 투명도 0%로 50으로 수정하세요. 50 이렇게 수정하시면 네, 투명도 50까지 설정됐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설정 요구 조건 꼭 지워지는데 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서 종류 자체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선택하면 도형 편집 끝. 다음 남아있는 부분 네, 2개 남았는데 워드아트 삽입. 워드아트는 지금 스코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우선 글자 상자 하나 삽입해가지고 내용 스코프 3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아무데나 클릭 너비가 이렇게 좀 넓히고 스코프 첫 글자 대문자예요. 그 나머지가 소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띄우고 3 이렇게 S 대문자 COPE 소문자 한 칸 띄우고 3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다 대문자로 돼 있네요. SCOPE 다 대문자로 돼 있군요. 네. 이 케이스는 그러네요. SCO 대문자로 COPE 한 칸 띄고 3.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글자 우선은 글꼴 도둠의 굵게로 할게요. 네. 글자 상대 테두리 선택 홈 탭에 글꼴 도둠의 굵게 같진하게. 자, 그 다음에 변환의 종류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변환의 종류 삼각형은 그리고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요가 변환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위쪽 팽창이고 삼각형. 자, 이 모양이 어느 모양일까? 라는 부분을 좀 빠르게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있어요. 휘기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네.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의 터치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의 터치는 텍스트 요가의 반사에서요, 건접 반사가 첫 번째 거, 건접 반사 첫 번째 게 건접 반사 터치예요.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참조해가지고 얘의 배치 및 크기 값 이렇게 조절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림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너비값이 다 안 보여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됐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이 그림을 그냥 복사해 오세요. 복사.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다가 내가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그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치와 크기만 문제지를 보고 조정하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네, 오른쪽 하단에 여기 배치하는 걸로 돼 있고, 크기를 조금 키우고 요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끝났고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인데, 도형 슬라이드는 마지막에 하세요. 네. 소시한 대비 배점은 100점이지만 소시한 좀 걸리거든요. 자, 내용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점 제목 내용요 4점 탄소 배출 산업개요 이렇게 했고,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눌러가지고 딜리트 시키세요. 자,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그룹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고 요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네. 그룹 단위 작업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살등이 밑에 깔려요. 그리고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는데, 왼쪽에 지금 현재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깔려있고, 좌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좌우 대칭 되어 있고, 요거 이제 테두리의 종류만 바꿔놨는데,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상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세로단으로 보면서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삽입 탭에 도형 사각형 섹션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마지막 거예요.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삽입 위치 눈대중 가늠해가지고 배출 출자 앞쪽 높이값 요렇게 놓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 복사 붙여넣기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좌우 대칭, 정렬의 대칭,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했고, 그 다음에 요 테두리는 마우스로부터 도형 서식 타선으로 돼 있으니까 선 종류에서요, 선은 실선으로 하고요. 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하고, 굵기를 한 2 정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요렇게 너비를 2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 탭에 도형에서 사각형의 대각선 방향 모서리 잘린 사각형. 네. 5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 위치 잡아주고요. 네. 소자 정도 너비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고,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약간 이동 조정 해도 될 것 같은데,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정렬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 돼 있습니다.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탄소, 내용 입력, 배출원과 포집, 공정 이렇게 네, 내용 입력했는데,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첫 번째 도형에서 해당 문제에 이 글꼴 설정 해줄게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요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기본 도형을 설정.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글자 살 땐 도형 매번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배출원 화력발전소를 만나게 되는데, 요거는 스마트하트 2개 삽입하는 걸로 있어요. 스마트하트 2개. 스마트하트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밑에 있는데, 해당 이 스마트하트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요 조건이 고정적으로 하나는 기본 모양, 하나는 글자 입력하는 도형 개수를 수정하는 걸로 있어요. 이 케이스는 배출원 화살표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프로세스형에 찾으면 돼요. 화살표가 있는 건 프로세스형에 찾으면 있는데, 얘가 그 모양이 수정된 유형입니다. 찾아보면 목록 중에 여기 세로 화살표 목록형 2개인데 여기는 하나만이거든요. 네, 수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확인. 이 입력하는 글자 도형 개수 조정 경우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꺽쇠를 눌러서 텍스트 입력창을 띄워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합니다. 배출원.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화력 발전소, 아래쪽 방향키 LNG 대문자, 네, 발전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 밑에 그 지워야 되는데,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요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X. 자, 순서상으로 글꼴도 요 스마트하트의 글꼴도 이 글꼴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 스마트하트, 네, 이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개체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 네,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요.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줄여요. 크기를 이렇게 줄여요. 네, 이렇게 많이 줄여요. 됐고, 그 다음에 너비 값도 이렇게 많이 줄이고 해서 배치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위치 배치. 자, 스마트하트 디자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스마트하트 디자인 조건은 3차원 경사입니다.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시면 위에 스마트하트 디자인 탭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2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 글자 색깔 조정이 요거치 되지 않네요. 여기서 끝. 네, 요거는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수소 생산 똑같아요. 네, 산업 수소 생산 도형은 저기 순서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거. 네, 수소 생산 이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수소 생산이 기본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네 눌러가지고 네 좌우 대칭 복사한 다음에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에 좌우 대칭, 산업 이렇게 됐고, 요거는 수소 생산 됐고, 그 다음에 포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별인데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짜리 별 및 현수막에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포인트가 8개짜리 별 이렇게 사용하는데, 팁은 글자를 먼저 입력하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네 크기값 가늠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습성 공정, 건식 공정 이 스마트하트인데,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하트에서 얘는 기본 모양이에요. 화살표 있는 건 웬만한 프로세싱이 찾으면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건 프로세싱이 찾아서 모양 찾아보면 제일 마지막 거 분기 화살표형 확인.
여기는 직접 글자 입력하세요. 습식 공정. 네, 그냥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 누르지 말고. 건식 공정. 테두리 선택하고 글꼴. 네. 홈탭에 굴림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 스마트 아트에 대한 종류는 3차원 만화 돼 있네요. 네, 3차원 만화. 펼치모드 눌러가지고 3차원의 세 번째 거 만화.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색 변경에서 색상형 첫 번째 거 무난해요. 색상형 첫 번째 거 무난하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홈탭에 글꼴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하나 모서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막 공정은 마찬가지. 네,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순서도의 마지막 거 이렇게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분리막 엔터 공정 회전돼 있어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그룹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위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 순차적으로 탄소. 네, 육각형 삽입 탭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로 끝에서 세 번째 거 이렇게 내용 입력할게요. 탄소 활용 슬러시 저장 산업 수성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네, 삽입의 도형의 저기 블록 화살표 영역에서 위쪽 왼쪽 오른쪽 화살표 첫 번째 줄의 끝에서 다섯 번째 있는 거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 네, 이런 모양인데 요 조절점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요 조절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노란색 조절점 있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넓히시고 해당 요 조절점 요렇게 하면 경사도 조절이 되거든요. 네, 요렇게 내용 입력해 볼게요. 글자 수성 됐네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네, 배치. 자, 그 다음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트 삽입의 기본 도형입니다. 네,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하트 있죠? 네,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하고 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활용.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화학적 전환. 자, 사각형에서요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대각선이 아니라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네, 이렇게 삽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화학적 전환. 네. 자, 그 다음에 선박 탱크롤이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삽입의 도형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네, 찾아보면 끝에 세 번째 거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네, 내용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쉼표 엔터 탱크롤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삽입 탭의 도형이 사각형 섹션에서 끝에 두 번째 거 네,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인데 여기 상하 대칭돼 있어요. 상하 대칭되는 도형은 해당 얘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상하 대칭을 하는 도형은 글상자 자체를 회전의 상하 대칭 글상자 자체를 별도로 삽입해 줍니다. 글상자 삽입에 텍스트의 텍스상자의 가로 텍스상자 아랫단에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내용을 생물학적 전환 그리고 글꼴 네, 굴림의 18포인트 조건에 맞게끔 굴림 18포인트 네, 수정하시고 여기다가 네, 굴림의 18 한 다음에 해당 얘를 포개줘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인데 그죠? 네, 요거를 포개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광물 탄산화 순서도 도형이 있는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거. 네. 광물 탄산화. 글자를 입력했을 때 이 너비 조절이 필요한지 라는 부분이 분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조절 필요하면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선연결이 있어요. 선연결하는 거 꼭 요구하거든요. 수성하고 탱크, 선박 탱크로를 연결해야 돼요. 선으로. 자, 삽입 탭의 도형입니다. 도형의 선인데 요 그냥 둥근 걸로 돼 있으니까 얘로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구부러진 연결선. 선택. 수성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요. 그러면 여기 조절점 연결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오른쪽 끝단 여기다가 십자형 맞춰가지고 꾹 누르면 연결됐고, 끝에 있는 빈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면 선박 탱크로리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 연결 포인트 놓으면 두 개 연결됐어요.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 서식 선택해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서 색깔을 검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한 2포인트 정도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 동그라미 끝, 네, 화살표 조정은 여기 화살표 머리글을 동그라미로 하고 화살표 꼬리를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됐죠. 모양이. 크기가 좀 더 굵어야 되나요? 네, 크기가 좀 더 굵어야 되는 부분 자체는 모양의 종류인데 머리글 크기요. 화살표 머리글 크기. 화살표 머리글의 크기를 좀 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꼬리 크기도 마찬가지 제일 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됐죠? 네. 자,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장은 삽입 탭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저장 입력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저장. 자, 고갈 가스 전하고 염수층은 순서도에서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에서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있는 거. 대염수층이 기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 돼 있어요. 대칭, 좌우 대칭. 고갈 가스 전 대염수층. 자, 기본 도형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도형 네 삽입 다 끝났고, 자, 색깔적인 부분에 대한 채우기 색깔 조정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단색으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색깔 대충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같은 색깔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같이 도형 채우기 색깔 설정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설정하고자 하는 도형 선택, 뭐 Shift 키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지정하고자 하는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선택. 자, 문제지가 흑백 문제지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네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글자 중에 흰 색깔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케이스는 없네요. 네. 한 요 정도에서 여기 있네요. 활용. 한 개 꼭 글자 색깔 흰 색깔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꼭 하나 있어요. 네. 흰 색깔로 변환하는 게 있는데 활용입니다. 하트. 홈 탭에 글꼴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뭐 안 바꿔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꼭 하셔야 돼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배점이 30점입니다.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룹화는 10점인데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그룹화, 그룹 5점. 포괄적 블록 지정, 네, 마우스 오렌지 버튼, 그룹화, 그룹 이게 5점이에요. 두 개 10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순서는 꼭 1그룹 다음에 2그룹 되어 있어요. 1그룹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해당 1그룹 선택하고 날아오기 왼쪽에서 되어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탭에서 날아오기 왼쪽에서는 펼치 버튼 눌러 나타내기 부분에서 날아오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 날아오기 있죠? 네, 아래쪽 위쪽으로 날아오는데 이 방향 자체를 조정하게끔 요구를 합니다. 여기 효과 옵션을 클릭해가지고 네, 방향을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왼쪽에서 종류 찾아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두 번째 그룹은 바운드 처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그룹 선택하고 펼치 버튼 나타내기에 바운드 찾아보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거 이거 선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콩콩콩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풀이 완성했고요. ITQ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A등급으로 모두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